네, 수도권 인사이트 시간입니다. 서울시가 2014년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. 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목말랐던 학부모들의 시름을 덜어줄지, 또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보다 자세한 내용을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. 자, 이 국공립 어린이집, 이 젊은 자녀, 자녀를 두고 있는 젊은 엄마들, 참 국공립 어린이집에 집어넣는 것이 소원이죠. 네. 근데 서울시가 이제 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방안을 내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? 네, 우선 이제 그 지난 22일 서울시가 그 국공립 어린이집 그 확충 사업 추진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. 네. 올해 이제 그 국공립 어린이집 97곳을 이제 그 새롭게 이제 그 개원하게 되고요. 네. 이렇게 되면 그 6,100여 명의 그 아동들이 새로 이제 이를 그 국공립 어린이집을 그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. 또 이와 함께 서울시는 그 지난 그 2012년부터 이제 그 3개년에 걸쳐서 모두 그 209곳의 그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제 그 확충하기로 했는데요. 네. 지난해 그 84곳을 이제 이미 그 개원을 한 데 이어서 이제 올해 97곳 그리고 내년에 이제 그 나머지 28곳을 이제 개원하게 되는데요. 네. 근데 사실 이제 그 반가운 소식은 이 이외에도 올해 100곳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그 추가로 좀 하겠다. 확충하는 방안을 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이를 위해서 그 689억 원도 9억 원의 예산도 좀 확보를 해놨다는 소식이죠. 네. 네, 아무래도 이제 학부모님들은 가장 궁금한 게 언제 어디에 얼마만큼 확충할 것인가일 텐데요. 어떻습니까? 네, 우선 이제 그 말씀 좀 드리기 전에 네. 이 서울시의 그 국공립 어린이집 이 확충 사업 추진 계획을 보면 이제 크게 그 네 가지로 이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렇습니까? 네, 우선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0개소를 그 추가 개설한다는 이런 좀 반가운 소식 하나 있고요. 네. 또 이와 함께 그 중소기업과 그 신규 민관 연대 방식으로 그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. 이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. 이와 함께 양적 확충 못지않게 이제 그 보육 품질을 좀 향상하는 이런 방안을 좀 추진하고 있고요. 또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그 스페이스 브랜딩, 네네.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이제 브랜딩화를 하겠다는 건데요. 이 새와 함께 찾아가는 국공립 어린이집, 또 새와 함께 노는 국공립 어린이집, 뭐 이런 이제 그 브랜딩화를 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네, 이건 이제 앞으로 천천히 다 살펴보도록 네. 하고요. 먼저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렇죠. 것부터 살펴보도록 하죠. 우리 동네에 과연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제 네, 그거죠. 이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이게 아마 이를 위해서 그 제작진에서 이 표로 그래요? 어디에서 언제 네. 어느 동네에서 그 개원되는지 아주 그 잘 좀 정리를 그 해놓았는데요. 네네. 이것을 보시면 상세히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네. 이 표에 잘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그 상반기 중에 모두 57개소가 이제 문을 열게 됩니다. 그리고 네. 하반기 중에는 그 40개소가 이제 각각 네. 그 국공립 어린이집 그 문을 열게 되는데요. 보시면 알겠지만 그 1월과 3월에 각각 그 12개소와 그 25개소가 지금 집중적으로 이제 개원이 됩니다. 네네. 네. 아무래도 이제 그 신학기를 맞아서 이제 개원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. 이 9월에도 그 15개소가 이제 문을 열게 됩니다. 그리고 또 12월에도 11개소가 이제 이 개원을 하게 돼 있는데요. 네. 현재 그 서울 시내에는 그 전체 그 423개 동이 있는데 네. 이 가운데 아직 그 국공립집이 그 개설되지 않은 곳이 37개 동에 이르고 있습니다. 한 동에 한 군데도 없다고요? 네, 그렇죠. 한 동에 한 군데도 없는 곳이 그 37개 동이었는데 네. 올해 이제 이 가운데 그 21개 동에는 일단 하나씩이라도 그 국공립 어린이집이 네. 이제 개설되게 됩니다. 그러니까 네. 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드는데 이제 비용이 가장 문제된다 그러더라고요. 그렇죠. 예산이. 그래서 하나 아이디어가 중소기업하고 협력하는 이런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는데 서울시가 어떤 내용입니까? 네, 사실 이건 뭐 서울시가 정말 그 좋은 생각을 좀 아이디어를 좀 낸 것 같은데요. 네. 기업의 경우에는 현재 그 여성 근로자 그 300명 이상이거나 아니면 그 전체 종업원이 그 500명 이상이면은 네. 이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뭐 이는 꼭 그 민간 기업뿐만이 아니라 이 관공서도 마찬가지인데요. 그래서 사실 그 대기업에서는 그 직장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꽤 많습니다. 반면에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모가 작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직장 어린이집 설치가 상당히 그동안 좀 어려웠고요. 쉽지 중소기업 않겠죠. 단독으로는 좀 특히 이제 설치하기 힘든 이런 상황이 있는데 네. 이 서울시는 이런 그 기업 간의 그 격차를 좀 해소하고 네. 이 공공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이른바 국공립 직장 혼합형 어린이집을 이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이 중소기업들이 연합해서 그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면 올해부터 정부가 이 6억 원에서 그 15억 원까지 그 지원을 하게 됐는데요.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서 그 자치구별로 중소기업들이 서로 연대해서 예. 서로 연합해서 이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자치구에서 적극적으로 그 공간을 좀 확충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요.
또 그 중소기업 연합회와 그 MOU를 이제 그 체결을 해서 예. 네. 중소기업들이 그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 접근 그 지원하고 또 그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잘 됐으면 좋겠네요. 네, 네.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비용 절감이 두드러지게 될 텐데 그렇죠. 이뿐만 아니라 이제 민관연대 방식으로도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요. 네, 사실 지금 이 서울시형 모델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요. 네. 민관연대 방식이라고 하면 이제 그 기업이나 종교단체 혹은 그 학교 개인이 어린이집 그 설치 장소를 그 제공을 하면 시가 이제 어린이집을 그 지어주는 방안입니다. 아, 이게 장소 물색하기가 가장 어려우니까 그런 그렇죠. 거예요. 장소와 이제 공간이 문제인데요. 제일 비쌀 테고 또. 뭐 부지뿐만 아니라 그 시설까지 같이 네. 줄 수도 있겠죠. 그러면 또 이게 반대 방식도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서울시가 네. 부지만 제공하고 이들 민간 부분에서 어린이집을 그 지어서 이제 운영하는 방안인데요. 네. 이를 통해서 그냥 보통 어린이집을 그 신축할 때보다도 많게는 전체 비용의 12분의 1. 그리고 최소한 평균 한 60%에서 70% 가까이를 그 줄이고, 네, 죄송합니다. 평균 한 40%에서 30%까지를 그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네네. 합니다. 그러니까 보통 하나 지을 어린이집 그 비용으로 두 개 개에서 정도. 세 개를 네. 지을 수 있고, 뭐 많게는 뭐 네 개까지도 지을 수 있게 됐다는 이런 이야기겠죠. 이 밖에도 뭐 이제 공공기관의 그 유휴 공간을 그 적극 활용한다거나, 네. 또 아파트 등 그 공동주택의 그 시설을 이제 제공하는 방안도 이제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요. 이런 그 민관 협력 방식의 경우에는 기업이나 단체가 이제 어린이집을 운영할 경우에는 최초 5년 동안 그 네. 운영권을 이제 위탁하는 방안으로 이를 적극 좀 유도하고 있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서울시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는 것 같아요. 중소기업 협력 방안, 민간연대 방식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네. 그러나 아직도 좀 모자르죠. 대기자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? 네, 이 대기자 숫자를 사실 정확하게 좀 산출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. 네. 왜냐하면 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그 보내지 못하고 있는 영유아들 대부분 다 국공립에 보내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그 국공립에 보내고 있지 못한 이른바 그 민간 사설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영유아들은 다 대기자다.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현재 그 서울시 그 어린이집에 그 다니는 그 영유아 숫자는 네. 한 23만여 명 정도로 이제 그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. 이 가운데 16만여 명 정도가 민간 좀 어린이집에 그 다니고 있다고 그러는데요. 네. 네. 네, 죄송합니다. 그렇게, 16만여 명 정도가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고 한 있기 4만 때문에. 명 이상이 그렇죠. 그러면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에 네. 다니는 네, 거고. 네. 실제 그 대기자 숫자만 하더라도 10만 명이 넘는다라고 그 그러니까 잠재적 대기자까지 말씀하시는 그렇죠. 거군요. 네, 그리고 네. 10몇만 명이 16만 명 정도가 그 실제 그 전체적인 잠재적인 대기자 숫자고요. 네. 실제 대기자 숫자만 해도 한 10만여 명이 이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올해 네. 그 97곳의 그 국공립 어린이집이 그 새로 개원될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,100여 명 정도 이제 새로 좀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. 네. 그렇고 또 이제 올해 100곳의 그 국공립집을 그 추가로 이제 더 확충할 경우에도 네. 한 6,000명 정도 더 이제 그 원화들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그러나 이 다 합쳐봤자 한 12,000명 정도 되는 거죠. 전체 열심히 대기 하고 있는데 숫자에서는 아직은 절대적 좀 숫자에서 이제 부족하다고 저는 봐야 될 것 그럼 같습니다. 평론가님 말씀대로라면 이제 서울시에 살고 있는 영유아 대부분이 이제 대기자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. 그렇죠.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희망하고 있고요. 이렇게 인기가 많은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우선 그 민간 어린이집, 그 사설 어린이집 운영이 좀 문제가 좀 많죠. 뭐 여러 가지 뭐 수익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. 네. 우선 그 정부에서 그 보육비나 교재 및 그 교구비, 급식비와 그 간식비 등으로 그 많은 비용들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. 이게 그 제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아니면 뭐 빼돌리는 이런 경우가 이제 적지 않다고 그러죠. 그래요. 또 이제 그 보육교사들의 임금 수준도 그 국공립 어린이집에 비해서 좀 상당히 좀 낮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보육교사들이 좀 제대로 그 아이들을 이제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적지 않은 네. 않게 좀 보고가 되고 있죠. 네. 불신이 굉장히 그 큽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야말로 정말 그 좀 믿고 맡길 수 있어야 될 그럼요. 텐데 그 이제 사설 어린이집 혹은 민간 어린이집에 이렇게 맡길 수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그 선호하고 있는 것이죠. 또 그 교육비 부담도 상당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. 그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그 특별 활동비라고 그래서 추가적인 그 교육 활동비를 더 받고 있는데요. 네. 이게 다 모이면 뭐 적지 않은 액수라고 그럽니다. 반면에 그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비용이 전혀 들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 교육비 부담 부분에서도 이 선호 요인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죠. 네,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으면 그 주변의 아파트 몸값까지 이제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. 그만큼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의 인기를 반증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. 이제 앞으로 뭐 100곳 더 늘려가겠지만 최근 2년간에도 국공립 어린이집 수가 많이 늘었죠, 사실. 네, 맞습니다. 뭐 옛날 뭐 강남이 결국은 이제 그 뭐 학원 때문에 그 강남
그 부동산 네. 가격이 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처럼 네네. 지금은 네. 이제 그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서 집값이 좀 많이 좀 그 올라가고 예. 네. 이런다고 하죠. 그 2011년 말 현재 그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은 그 6,105개소였는데 이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은 그 658개소로 전체 그 한 10% 정도 이제 불과했습니다. 나머지 이제 그 5,400개소, 89%가 이제 그 민간 어린이집이었는데요. 네. 지난 2년 동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규 확충이 결정된 그 국공립 어린이집만 총 그 209개소에 이르고 있죠. 네. 그러니까 2011년 말 기준으로 그 전체 국공립 어린이집의 그 3분의 1 정도가 지난 2년여 동안 이제 그 늘었다는 얘기인데요. 2011년 이전을 기준으로 보면은 2011년 이전 한 3년 동안에 전체 늘었던 그 민간 어린이집, 국공립 어린이집 수는 네. 한 10여 개소에 불과하다고 합니다. 네네.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좀 많이 늘었는데요. 이들 국공립 어린이집의 그 72.2%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용 절감형 모델로 이제 지어진 것들이죠. 자, 늘긴 늘었는데 그런데 선진국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? 선진국 같은 경우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은가요? 네, 뭐 전체 어린이집에서 이제 그 국공립 어린이집이 그 차지하는 비율, 네. 이제 우리나라 그 전체 평균으로는 그 5.3% 정도인데요. 우리나라가 5.3%. 네, 그 서울이 그 11.2% 그나마 좀 많은 편이죠. 네네. 한 2배 가까이 많지만 예. 스웨덴 같은 경우를 보면은 네, 그 비율이 무려 그 80.6%에 이르고 있고요. 네. 덴마크는 70%, 일본만 하더라도 그 49.4%에 이르고 있고, 네.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도 그 32%에 이르고 있습니다. 상당히 좀 부족한 이런 상황이죠. 네, 이게 결국은 그 스웨덴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은 걸 보니까 이 복지 문제로 결국 그렇죠. 보는 것 같아요. 이 네. 문제를 복지 어떤 교육의 복지 문제로 보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 정착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강남북에 좀 불균형이 있다 그러고요. 또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이 국공립 어린이집 문제에서 마찰도 있다 그러는데 어떤 내용입니까? 네, 우선 두 가지인데요. 네. 그 최근 어떤 한 통계를 보면 그 자치구별로 전체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그 차지하는 비율 이걸 이제 살펴보았더니 네.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그 6%, 이제 노원구는 5% 이제 불과한 반면에 강남에 있는 서초구나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12%에서 뭐 20%까지 이른다. 이제 이런 네. 그 조사 결과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. 그래서 강남북이 좀 편차가 큰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. 네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단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한 군데도 없는 이 동부터 글쎄 이제 이를 말입니다. 적극적으로 좀 확충하고 있죠. 그래서 네. 이런 좀 격차를 좀 해소하고 있고요. 네. 문제는 이제 그 중앙정부에서 이 국공립 어린이집 그 운영비의 그 20%에서 그 30% 정도를 좀 지원하고 있는데요. 네. 그러나 그 최근 이제 그 서울시가 이에 따른 그 추가 운영비 지원을 요청하자 그 보건복지부와 그 기획재정부에서 네. 이걸 좀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.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그 당초 계획보다도 그 너무 많이 네. 국공립 어린이집을 그 지어서 정부 재정상 어려워서 좀 지원할 수가 없다 네. 이렇게 좀 딱 잘라서 좀 거절을 했다고 그러네요. 아, 네. 이게 복지 부분에 대한 좀 인식이 중앙정부와 서울시하고 상당히 좀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네, 하여튼. 이 재원 문제이긴 한데요. 어떻든 뭐 이 때문에 뭐 서울시가 뭐 올해 그 서울시가 따로 보전해야 될 비용만 네. 무려 그 63억 원에 이른다고 그러는데 그래요, 사실 예. 뭐 중앙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이 지원해야 될 이런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죠. 네. 자,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